안녕하세요. 간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린다고 예보되고 있는데 소나기가 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파크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파크 트레킹은 공원에서 트레킹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은 평지에 조성된 녹지와 나무 그늘, 그리고 벤치로 조성된 크지 않은 공원이라 트레킹이 아닌 공원 산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려 하는 곳은 일상에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고 멋진 트레킹 코스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의 동영상 함께 해주세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 하차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말해주듯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옆에 있는 공원? 조선시대 임금이 아들 묘지가 있던 효창원? 효창공원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 등의 다양한 반응이 예상되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지하철역 1번 출구를 나와 뒤로 돌아 인도를 따라 계속 직진합니다. 서울 금양초등학교를 지나고 효창동 주민센터를 지나면 효창운동장과 효창공원 안내판이 나옵니다. 이곳까지 도보 10분 정도 걸리네요. 효창운동장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효창공원 정문인 창렬문이 보입니다. 벌써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창렬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서 산책로가 시작됩니다. 효창공원은 조선 후기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가의 묘를 모신 효창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은 일본군의 군사물자 운반 기지로 사용되었고 왕가의 무덤에 말뚝을 박아 펜스를 치고 이곳에 골프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운동의 성지로 변모했지만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오늘의 트레킹 코스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트레킹 코스의 명칭은 효창공원 산책길로 1.4km 원점 회기형 순환 산책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백범 김구 기념관과 백범 김구 묘역을 둘러보고 의열사와 삼의사 묘역을 거쳐 트레킹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생수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이곳 관리사무소에서 폭염탈출 생수를 나눠주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1인당 한 병입니다. 이곳이 산책로 시작점입니다. 효창공원은 4만 평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인공숲인데요. 근대 이후부터 긴 시간에 걸쳐 심어진 나무 수종이
100여 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다채롭게 수시로 변하는 숲뿐이기 때문에 깊은 산속 숲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트레킹 코스로 효창공원 산책길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와담장 소나무길을 지나면 어린이 놀이터와 농구 코트가 나옵니다. 농구 코트를 지나면 신라 통일의 정신적 지주였던 원효대사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됩니다. 숲길로 들어서니 나무들이 만들어준 그늘길로 잠시 더위를 잊게 하네요. 벌써부터 깊은 숲속의 자락길이나 둘레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산책로 400~500m 지점 좌측으로 생태학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오늘의 휴식 공간으로 추천합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정자쉼터와 벤치, 여사친을 여자친구로 만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의 하트 그네, 그리고 한편에서 흐르는 실개천 소리에 절로 발길을 멈추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선열들을 모신 공간을 제외하면 음식물을 준비해 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산책과 만남의 장소로도 좋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조선 왕가의 무덤이 있던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진을 보면 왕실의 묘에 하얀 말뚝을 박은 골프장의 모습과 양복을 입고 골프를 치고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자신의 키보다 큰 골프채를 메고 있는 나이 어린 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제는 이곳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1940년 의빈성 씨의 묘와 1944년 문효세자의 무덤을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효창원이 효창공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었네요. 산책로 700m 지점, 벌써 산책로의 절반을 왔네요. 이곳 산책로는 잘 정비된 흙길이나 대부분 야자매트길이라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대기의 다양한 변화와 혼란의 역사를 품은 만큼 이곳엔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잠시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숲속 모습을 눈에 담아보세요. 이곳 순환 산책길 외에도 여러 코스의 일반 산책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천공원 산책길을 따라 바깥쪽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돌고 나서 안쪽에 있는 일반 산책로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백범 김구기념관으로 가볼까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 기념관은 그를 기리기 위해 2002년 10월에 개관되었다고 합니다. 기념관 1층 중앙홀에 들어섰는데 넓은 공간에 커다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가 벽에 걸려 있고 위엄이 느껴지는 흰백색의 김구 선생님 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태극기만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까요? 태극기에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배어 있기 때문일까요? 1층 전시관에는 주로 김구 선생의 일대기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의 삶과 사상, 유년기를 비롯해 19세 동학농민군 선봉장이 된 동학의병활동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층) 전시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와 백범일지,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의거 계획과 충칭에서의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추모 공간?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우리 들어가 볼까요? 백범 김구의 묘소? 유리창 너머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묘소가 보이네요. 와. 저도 잠시 추모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 맞은편으로 의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열사는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영정을 모신 곳인데요. 우리 잠시 돌아볼까요? 아직 유해를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사진도 놓여 있네요. 324 묘역은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이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옛 무녀세자의 묘터였다고 하네요. 324 묘역 앞에는 무궁화 5그루가 눈에 띄는데요. 이봉창 무궁화는 그의 모교가 있었던 숙명여대에서 가져왔고 표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눈물을 담았습니다. 김구 무궁화는 독립운동 당시 승려 생활을 한 공주 마곡사에서 가져왔고 표식은 역시 안경이네요. 윤봉길 무궁화는 예산군 생가에서 가져왔고 물통형 폭탄을 던진 오전 11시 40분에 멈춘 시계 모양입니다.
그럼 안중근 백정기 무궁화의 표식은 어떤 모양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트레킹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어떠셨나요? 저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효창공원은 오늘 처음 방문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트레킹 코스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다소 아픈 우리 역사에 숙연해지기도 했지만 우린 정말 멋진 민족입니다. 이제 돌아서야겠죠? 이곳에 와보지 않았다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정말 기억에 남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해야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옛 문효세자의 묘터였다고 하네요. 이곳이 바로 옛 문효세자의 묘터였다고 하네요.